자, 다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으니까 진행 한번 해보죠. 자, 지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화면도 잘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뭔가 저번에 피드백 받은 내용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하긴 했는데, 사실 내용상의 수정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뭔가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 그때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을 살짝 수정하는 수준이긴 했는데, 여전히 뭔가 그런 SQL이라던가 텐서플로우 같은 그런 툴들을 아직 못 다루다 보니까, 일단은 피드백 해주신 내용 기반으로 수정한 부분과 함께 이제 앞으로 수정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담당관 분들이 오셨을 때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내용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일단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최대한 생략하고 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번에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게 이제 저희 부분은 총 6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챕터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분석 기획 쪽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바라보고 어떤 이제 그런 첫 시작으로서 하는 쪽을 생각하다 보면서 이제 이런 데이터 본질을 바라보게 되면서 결국 바뀌지 않는 데이터의 본질을 바라보게 되면서 결국에 저희들은 결국에 앞으로의 방향성,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취직하게 되는 4월까지 포트폴리오를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총 4개에서 최소 못해도 한 4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 저희가 바라보게 되는 분석의 대상 what과 how 관점에서 바라봐서 우선 저희가 가장 아는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우선은 제일 첫 번째 최적화 진행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을 해서 이제 방법은 알지만 이제 몰랐던 부분들을 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통찰력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 대상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아예 방법도 모르고 그런 대상도 몰랐던 이 디스커버리 부분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쪽으로 잡았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방법적인 부분들을 많이 모르다 보니까 우선은 옵티마이제이션 쪽으로 치중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옵티마이제이션만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서의 제약이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공하고 시각화하는 부분을 첫 번째로 잡고, 그 다음에 이런 통찰력을 발휘해서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좀 더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몰랐던 대상들을 기반으로 이제 발견해 나가고 이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화가 되는 모델들을 위주로 확장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우선 가장 알기 쉬운 데이터이면서 저희 기준에서는 좀 그런 대상을 바라보기 쉬웠다고 느껴졌던 KBO 데이터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교통 데이터나 그런 부동산 데이터나 혹은 이제 금융 데이터 위주로 이제 확장해 나갈 것이고, 사실 저희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배경 지식 정도만 알게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 앞에 부분들은 어쩌면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깊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와 병행해서 결국에 뭐 SQL이나 아니면 그런 좀 분석 스킬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필요한 그런 통찰력, 분석력들을 기반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빅데이터가 필요한 볼륨, 그리고 속도,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가치, 그리고 이제 진실성, 이 5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기준을 선정해서 위에와 같은 데이터들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가장 처음에 고려했던 부분들인 획득성, 다양성, 참신성, 이 기준에 부합하는 KBO 데이터를 처음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수고롭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DD 분석 절차를 저희는 따르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 KDD는 이 1966년에 이분이 말씀하신 건데, 이제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가 있었을 때 이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고, 그 타겟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공을 해서 저희가 보기 쉬운 형태로 가공을 처리하게 되고, 이걸 변형을 해서 변형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통찰력 등과 이제 분석 스킬들을 발휘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한 절차를 갖게 되면 패턴을 어느 정도 보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저희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런 통찰력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워낙 뭔가 보기 쉬운, 그러니까 이런 그 데이터를 다루시지 않는 분들이 보셨을 때도 이런 이해나 평가 지표가 보기 쉬운 어떤 지식 형태로 만드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선택을 하게 되었고, 전처리, 그리고 변환, 데이터 마이닝, 결과 평가를 기준으로 프로세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세스 해서 기획, 수집, 분석, 웹 개발의 단계로 기획을 잡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진행되긴 했는데 우선은 이거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셋 선택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선 KBO 데이터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실질적인 데이터 중에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이제 야구 자체가 데이터가 엄청 많다 보니까 선수 개개인에 대한 그런 피지컬, 메디컬, 멘탈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선수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 그리고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그래서 총 3가지 데이터를 분류를 해서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야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태티즈라는 사이트를 기반으로 잡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야구는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단순히 프론트 쪽에서만 많이 갖고 있게 되고, 저희 같은 그런 선수 팬층이나 혹은 선수들이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많이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프론트만 욕을 하게 되고, 뭔가 그런 이해 충돌적인 부분들이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선수 개개인의 가치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관련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영상에서 말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겉으로만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승, 방어율, 뭐 프랜차이즈 스타라던가 우승 이력, 우승 기여도, 사실 이것들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보기 쉬운 지표인데, 사실 요즘 들어서는 승리 기여도라고 하는 WAR도 보게 되고, 이제 정말 깊게 바라보게 되면 분류하게 되면 어떤 이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결승타를 잘 치게 되는가, 아니면 뭐 그런 여름 같을 때 가장 중요한 시즌이 7월에서 8월인데 더위 약한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선수가 실질적으로 거포인가, 뭐 중장거리형 타자인가, 아니면 인성이 똑바른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은 이 1, 2번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3, 4번과 같은 지표를 포커스를 잡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이 FA 시즌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런 쪽만 바라보게 되는데, 여기서 결국에 중요한 지표들이 이 선수 개개인의 그런 역량들이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보게 되면 뭔가 이 선수를 제대로 알게 되고, 이 프론트에도 뭔가 특정 유망주를 뭔가 계약을 해라 같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순히 이런 언론에만 치중되지 않는 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에 이런 발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선수들을 바라보거나 이 구단을 바라봤을 때 좀 더 분석적인 시각을 바라보면 이 야구가 재밌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래서 이런 야구 지표들에 대해서 엄청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저희가 이 타자를 바라봤을 때 이 6개의 지표만 바라보면 그래도 이 선수를 좀 더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결국에 이런 주루 RAA, 그리고 수비 RAA, 그러니까 이제 평균 대비 득점 생산 주루, 평균 대비 생산 수비, 그리고 이제 조정 득점 생산력, 그러니까 타사가 타석당 생산한 득점, 그리고 이제 득점권 타율, 그리고 기간 대비 타석수, 그리고 이제 장타율, 이런 것들을 보았고요. 투수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투수는 이제 이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수비 운을 제외한 단순히 투수가 실질적으로 이런 본인이 책임 갖고 있는 지표들, 혹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게 엄청 중요한데, 위기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잔류 동안 얼마나 그런 걸 지켰는지 측정해준 지표,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KBB, 그러니까 K는 삼진, B는 이제 볼넷을 말하는데, 삼진 빼고, 이제 삼진에서 볼넷 뺀 각,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에 공이 얼마나 왔는가, 그리고 평균 직구 구속으로 이제 그런 수수의 그런 속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6개의 지표들을 기반으로 저희는 평가를 해보고자 이렇게 뽑아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태티즈 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데이터를 긁어와서 엑셀 작업 등을 통해서 원래는 뭐 판다스나 이런 다양한 그런 그 기법들을 활용했어야 됐는데 아직은 저희 역량이 미숙하다 보니까 엑셀을 기반으로 어떤 정렬하거나 종합을 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썼습니다. 이런 IDE를 썼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함에 있어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했고요. 사실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데이터 마이닝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해야 저희가 결국에 이 연봉과 그런 승리 기여도와 저희가 말하게 되는 그 통합 지표들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은 저희가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중선형 회귀 같은 툴을 활용하고 싶었는데 그를 위해서는 텐서플로우가 아주 중요했고 또 이와 함께 이제 결국에 이 데이터를 전처리함에 있어서 이제 SQL 같은 것들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것도 못했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웹페이지 구현 같은 경우는 그룹 라이드를 통해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 데이터 전처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뽑아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획득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타자 투수 데이터와 함께 이름, 팀, 투타 유형, 생년월일, 체격, 포지션, 3년간 연봉들을 기반으로 이 선수들을 좀 더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같은 경우는 이 선수의 생년월일 같은 경우를 이렇게 그 웹 크롤링 기법을 활용해서 특정 사이트의 선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뽑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뽑았고요. 연봉 같은 경우도 특정 연봉을 이렇게 산출하는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쭉 크롤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데이터를 본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투수나 타자 같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총 6개의 지표들을 이렇게 총 4개의 범주 카테고리에서 뽑게 되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았고요. 타자 같은 경우도 유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뽑게 되었는데 여기서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WRC, 아까 말했던 이제 타석당 그 생산 득점이었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 임지열 선수 같은 경우는 타석이 하나인데 WRC가 막 492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잘했다고 한 선수들, 로하스 같은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타석, 충분히 많이 타석에 올라왔는데 WRC가 뭐 190점대. 이래서 사실 이 정도의 지표가 유효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타석이 아주 적은 20타석 이하의 선수들이 이런 그 통계의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싶다가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통계적인 오류들을 갖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또 이제 기존에 그 WL이라는 지표가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대체할 수 있는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치제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뭔가 야구에 지식이 없는 선수들, 그 팬분들이 봐도, 그러니까 우리 누가 봐도 이걸 보면 이 선수랑 다른 선수 비교해 봤을 때 이 선수가 더 괜찮겠구나. 아니면 이 선수가 유망주로 더 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지표들 6개의 지표들을 평준화, 그러니까 동일하게 비교함에 있어서 6개 지표를 동일한 크기로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연봉과 유사도, 그러니까 정합 지표, 그리고 연봉, 그리고 전체 지표를 좀 유사하는 그래프가 요구가 된다. 그래서 총 이 5개가 어찌 보면 저희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다른 지표들, 아니면 이런 지표들과의 그런 차별점이자 어떤 저희 지표의 분석력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고자 다음과 같이 이제 데이터 마이닝과 함께 데이터 마이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 이닝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닝으로 잡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스파이더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려면 모든 선수들, 그러니까 모든 지표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 선수들 중에 가장 최대로 이제 하게 된 선수들을 나누게 돼서 최종적으로 이 레인지가 0에서 1로 가게 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표들 FIP, 직구 구속, KBB%, 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잡게 되었는데
이제 이거 같은 지표들 같은 경우는 이닝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뽑아보게 되면 되는데, 타자 같은 경우는 이런 지표들이 이 타석에 영향을 받게 되다 보니까 타석을 1개 쳤을 때랑 100개 쳤을 때랑 뭐 200개 쳤을 때랑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타석을 적게 쳤더라도 이 WRC 같은 경우는 높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타석을 희석을 시켜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기존 득점권 타율에서 타석을 곱해서 타석의 득점권 타율의 그 레이시오는 높이되 타석을 희석시키자.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타율 같은 경우는 1보다 낮은 걸 모두가 아실 수가 있는데, 1보다 낮은 수를 루트를 씌우게 되면 그러니까 그 특정 예를 들어 뭐 0.4율을 이제 루트를 씌우게 되면 0.4보다 높은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타율의 그런 그 구간을 좀 더 넓히면서 그 타율의 차이를 더 극대화시키는 게 루트를 씌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루트를 씌우게 되었고, 여기서 타석을 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WRC 같은 경우도 타석을 곱해서 기하 평균을 하게 되면 이 WRC가 희석이 되면서 좀 더 명확한 지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수비 아래의 주루 아래의 같은 경우는 그 유사했고요. 타석도 유사했고, 이제 장타율 같은 경우도 타율과 비슷해서 이것들을 곱하는 쪽으로 기하 평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잡았고,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기존에는 변환된 지표에서 표준화된 지표로 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중에 최대인 선수들을 나누면서 총 레인지는 0에서 1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여드릴 스파이더 차트 같은 경우에서도 0에서 1과 사이에 있는 레인지로 잡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디자인을 잡음에 있어서 웹페이지를 이렇게 잡게 되었고, 선수 스탯은 다음과 같이 이런 레퍼런스를 잡아서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이런 형태로 저희가 뽑고자 하였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정하긴 했는데, 이제 다시 보여드리게 되면 이제 처음에 어떤 시각화적인 부분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호버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뭐 이런 선수들을 누르게 되면 호버 기능을 하게 되는 것과 어떤 레퍼런스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태티지 레퍼런스 사이트를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화면 지금 보이나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이트를 보게 되면 이제 선수 하나하나 화면 지금 보여요? 네? 화면이 안 보이는데요? 네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제 보이시게 될 겁니다. 보이시죠? 네,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이제 KT 위즈라는 사이트를 이렇게 딱 KT 위즈를 들어갔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그 포지션 한 명 한 명씩 보실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제일 중요했던 선수 지표,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뜨게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쉬웠던 부분은 아까 이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냥 이게 자바스크립트 기반이다 보니까 뭔가 조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 그래프들이 좀 느리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아쉬웠고, 바로 들어가니까 나오긴 하네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좀 디자인적인 부분들, 강사님 지적해 주셨던 뭐 마진은 어느 정도 잡았는데 이런 글씨 부분들을 조금 더 줄이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런 배경 앞에 이런 글씨들이 좀 더 희미했던 부분들, 그래서 뭔가 밑으로 내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직은 해보려고 해도 뭔가 이게 한 번 안 되면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제출하는 포트폴리오에는 좀 더 이런 프론트 쪽을 공부했을 때 넣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부분들 넣었는데 좀 크기 같은 거, 이제 글씨 크기 같은 것들을 아직은 못 바꿔가지고, 이제 차트는 또 자바스크립트 부분이라 CSS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점 공부해 나가면서 수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제 6개의 지표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비교를 하기는 했는데, 보시다시피 타율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와 비교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루트를 씌웠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뭔가 이게 0.33과 0.35는 그러니까 0.02 정도의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비슷한 지표예요. 그래서 수비 RAA나 뭐 주루 RAA, 뭐 WRC 같은 경우는 유효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걸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지 않았다는 부분 점. 이런 것들은 차후에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크기나 디자인적인 요소도 최대한 빠르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번 주 수요일에 발표하고 나서 좀 수정이 덜 됐던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넘어오게 되어서 이제 이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보이시죠, 지금? 네, 보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아직은 SQL이나 텐서플로우가 익숙하지 않아서 다음에 낳게 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넣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못 넣어서 죄송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향후 스킬셋이 충분히 갖춰지게 되면 이거를 이제 충분히 보완하고 확장해 나가서 최종적인 포트폴리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긴 했는데 아직 제가 이걸 넣을 역량까지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와 함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프론트엔드 기술들도 추가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데이터 원형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런 지표들을 넣긴 했는데 아직은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번과 유사하게 이제 3년간 연봉을 이제 비교하는 그래프를 넣었다는 점, 그리고 6개의 지표를 넣었다는 점, 기존의 그런 통계적 어류를 해결을 어느 정도 해보았다는 시도가 보여졌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보완과 확장성을 기반으로 할 예정인데 이제 10년간 뭐 연봉 변화 분석이라던가 KBO 진출 여건 아니면 이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연봉이 저평가, 고평가된 선수를 보여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외적인 부분들로 해서 뭐 연봉 이런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이나 혹은 이제 외부의 그런 데이터를 긁어오는 것들. 그래서 뭐 외국인 선수들이 KBO 성공 가능한지 아니면 고등학교 선수들을 이제 드래프트 할 때 이 선수들을 데이터를 긁어왔을 때 뭔가 기존 선수들과 비교하는 것들. 이런를 고민하고 있고요. 이제 뭐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은 아직 위의 것들이 안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아쉽기는 한데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잡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 사업이 되려면 어떤 조회수를 기반으로 한 수익 그 광고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실질적으로 저희 사이트가 FA 시즌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지나면 이제 그 스토브 리그가 될 텐데 그때 뭔가 저희 것들을 좀 판매할 만한 그런 걸로 삼아보고자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발표 내용은 끝 마무리가 되었고 앞으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레퍼런스 사이트들을 기반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이나 내용들 기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인공지능반 신지환입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전체 데이터 셋이 몇 개죠? 데이터 셋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그 스태티즈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제 총 이 정도의 지표를 보게 됐는데요. 몇 개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선수 수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처음에 긁어왔던 데이터는 한 450명 가량의 선수 데이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3년간을 비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3년간 뛰었던 선수들을 기반으로 뽑다 보니까 엄청 많이 줄게 되어서 한 200명 가량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가량의 선수에 대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일단 뽑았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툴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바로바로 긁어오는 작업들은 아직 수행하지 못했긴 했습니다. 이 정도면 답변이 됐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뽑은 거의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걸리네요. 왜 안 되지?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게 되면 이제 저희는 엑셀 데이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6개의 지표가 보시면 NA 값, 그러니까 결축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서 이제 지금은 타자 총 데이터밖에 없는데 이제 타자 데이터와 이제 투수 데이터 의 형태로 해서 총 2개의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 선수에 대해서 뭐 이런 소속들도 크롤링을 하였고 이제 득점권 타율, 뭐 WRC, 주루, 수비, 뭐 장타율 아까 말씀드린 6개의 지표와 함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선수 개개인의 지표에서 이름, 뭐 투타 유형, 생년월일, 체격, 각 연봉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는 네. 한국인, 외국인 다 지금 포함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년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3년 이상 계약은 하지 않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데스파이네 같은 선수를 보시면 이제 올해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 연봉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비교하는 초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비교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좀 제거해 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충분히 있는 뭐 이런 로맥 선수들 같은 경우만 이제 넣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떤 부분으로 확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까 뭐 네.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기법들을 넣겠다라고 했는데 이 데이터랑 맞습니다.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거랑의 상관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 사실 그 저희가 결국에는 어떤 그 이 머신러닝을 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그런 추세선을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과 같이 이제 한국인 선수와 외국인 선수를 일단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를 들여왔을 때 좀 그런 뭐 말아먹는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의 이제 투수와 타자를 구분을 해서 결국에 그런 기존의 그 10개의 구단에서 영입했던 투수 데이터, 타자 데이터를 구분을 해서 이 선수들의 연봉들과 이제 그런 WL이나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런 종합 지표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선수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선수를 영입했을 때 그 선수가 그런 메이저리그나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던 그 지표와 함께 연결을 시켜서 기존의 선수들이 이제 마이너리그나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그 데이터를 비교를 해 가면서 이 선수는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연봉을 받는 게 맞으며 WAR이 추정이 되며 그리고 종합 지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텐서플로우랑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추세선 같은 경우를 보여드리진 못했습니다. 이게 야구에 네. 해당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은 타겟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일단 사실은 이 데이터의 가장 큰 본질은 그 전문가들은 데이터만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의 본질은 모두가 범용적으로 볼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위한 수단으로서 시각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반인 야구 팬들이 바라봤을 때 이제 비교하기 쉬운 지표들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WAR만이 아니라 외부의 지표들, 뭐 아까 말씀드린 MLB나 마이너리그 지표와 함께 시각화 툴, 이런 그래프나 스파이더 차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드리자면 타겟 같은 경우는 야구 팬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분은 많이 모자라 네.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스파이더 차트 외에 맞습니다. 네. 다른 서비스에 해당하는 네. 것들을 어떤 거를 더 추가를 하셔야 될지를 기획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맞습니다. 연봉에 해당하는 거에 네. 차트만 보여줘도 조금 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정리를 한 의미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네. 스파이더 차트 외에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요소는 네. 많은데 그거를 머신러닝이나 네. 이런 거가 있어야 된다로 묻어가지 않았나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데이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간단한 거가 되게 더 주력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신경을 더 쓰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뭐 혹시 나중에 그 구체적인 예시, 네네. 예를 들면은 저기 뭐 연봉 데이터 가지고 혹은 뭐 아까 이거 네. 데이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시? 연봉 데이터에 해당하는 걸로요. 데이터요?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그 꺾은 선형 그래프로만 보여줘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딱 뭐냐면은 투수와 타자가 네네. 있잖아요. 네네. 혹시 이런 느낌 아니었나요? 아까 연봉이? 네, 뭐 그런 느낌인데 그거는 꺾은 선형이 더 낫겠죠. 형태 자체가. 아, 그죠? 네. 그래야 이제 눈으로 네. 보기가 쉽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네. 솔직히 말해서는 이 네. 데이터도 좋지만은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는 어떤 거를 제일 네. 재밌어라 하는지를 조금 분석을 하면 만약에 내가 네. 뭐 두산 팬이야. 두산의 투수가 누구 오늘 나왔어. 네. 외국인 투수가 나왔다 치자. 거기에 오늘의 네. LG랑 붙는다. 그럼 LG에 해당하는 네. 타자별로요. 이 투수와 타자에 해당하는 뭐라 하나 그게 이제 상관관계죠. 어떻게 되면 이 네네. 투수에 해당하는 그 사람과 그 타자가 네. 누구한테 뭐 강하고 강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서비스들을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어, 실질적으로 야구를 지금 직관을 하고 있는데 이 직관할 네. 때 그 어플을 보면서 투수 정보에 해당하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자 정보에 해당하는 게 보이고 이 둘에 해당하는 거에 역대에 해당하는 기록들만 보여줘도요. 제가 봤을 때는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력이 더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타겟을 아까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네. 이제 대답이 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지표만 보고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가 보이는데 우리는 이 네네. 지표에 해당하는 거를 쉽게 그죠? 그 타겟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좀 있는 이런 서비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 서비스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아직까지는 좀 시각적으로 보여줄 게 스파이더 차트 외에는 없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뭐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네. 진짜 실질적인 것들 그죠? 진짜로 네. 다가갔을 때의 그 니즈가 이거 우리가 지금 필요한 어플이구나. 이 필요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구나 시각적으로. 이 부분에 초점을 더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해당하는 것들을 조금 더 한 개 정도는 보여줘야 네. 그 프로젝트가 그 다음에 이것 갖다가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이런 것들에 유저들에 해당하는 거 계속적으로 저도 이제 그런 세미나 같은 거 많이 보는데 고객이 어떤 게 필요한지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고객에 맞습니다. 해당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타겟이 고객보다는 저쪽인 것 같아요. 그 스카우터들 이쪽 라인인 것 네, 같아서 맞습니다. 타겟을 처음부터 물어봤는데 타겟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 기획에 네. 해당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크게 가지 마시고 그 타겟에 해당하는 거에 맞게 가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고요. 네. 다른 근데 그 친구들 답변을 조금, 네. 하세요. 답변을 조금 드리자면 사실
그 이제 그런 모델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타겟도 정말 중요한데 저희는 시기를 생각보다 엄청 그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스토브 리그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결국에 이런 FA 시즌이 다가왔을 때 선수들을 비교할 만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사님 말씀해 주셨던 어떤 선수와 그런 다른 그런 팀들 간의 그런 승률이나 뭐 타율 같은 경우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야구 중계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전광판에 그러니까 전광판이 아니라 그 TV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지표들이 중요한 지표일 수도 있는데, 뭔가 그 선수들을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FA에 영입을 하는 초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제 어떤 확장성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는 오히려 이쪽을 좀 잡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구단이 뭐 방출도 엄청 많이 하고 FA도 많이 걸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정 칸들이 비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삼루수 지역에 누가 방출되거나 혹은 트레이드가 돼서 그 구간이 비어 있을 텐데 기존 선수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선수를 대체할 만한 선수를 이적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에 결국에 네네. 선수들을 비교하는 것들. 네, 네,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럴 거면은 네. 조금 더 뭔가가 시각적으로 나오는 요소들이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스카우터 말고 맞습니다. 스카우터 말고 네. 일반인들이 그 스카우터 하는 역할들을 쉽게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객에 해당하는 타겟팅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네. 쓸 수 있게끔 하려면은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약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 어떤 얘기인지 다 알겠어요. 스토드버리 네네네. 에서 그 FA 알겠는데 그런 것들에 실제 진짜 그 일반 고객들도 와서 이거를 분석하면은 스카우터에 해당하는 느낌이 들게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이걸 쓰니까. 그죠? 그런 네. 느낌이 조금 덜 들어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진행하실게요. 다른 질문. 경호처가 진행하는 소리가 나네요. 저 인공지능반 신지환입니다. 네.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네네네. 재밌어 보이는 프로젝트 같은데, 네네. 지금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실 때 3년간 네. 연봉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은데, 왜 3년간 연봉 데이터가 그 3개년께 왜 다 필요한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선수, 뭐랄까, 기존에 그 FA 시즌 계약을 할 때 이제 3년 전에 거는 안 봐요. 그동안 3년 것만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박사 취직을 해요. 박사 취직할 때도 이제 3년간 논문밖에 안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한 개개인의 역량을 분석할 때는 일반적으로 3년간의 지표를 보더라고요. 지난 3년간. 그래서 그 3년을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3년간 지표를 뽑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채팅을 통해서도 질문이 왔어요. 네네. 학생. 못 봤네요. 자, 그래서 네네. 질문이라는 게 강화하신 정보가 최종적으로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기 원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답변이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같은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해당하는 한 번 더. 포인트가 조금 지나갔지만은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네. 사실 딱 저는 예시를 드리자면 이거를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양의지 FA 계약? 네, 이거를 예시로 들자면 사실 조금만 이제 저희 이제 챔피언스 리그 끝나게 되면 이런 관련 기사들이 정말 많이 떠요. 근데 이제 팬들이 봤을 때는 얘가 좋은지 얘가 이만큼 받아야 되는지 정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시즌이 다가왔을 때 선수들이 정말 어떤 역량을 갖길래 이만큼 받아야 되는가 보면은
막 양의지는 이만큼 받았다고 할 만한데 막 뭐 거품이다 뭐 말아먹는다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팬들이 바라봤을 때도 아, 이 선수는 이 연봉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라보려고 할 때 단순히 이제 기사들이 찌라시를 엄청 뿌리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언론이나 프런트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선수 개개인을 바라보자. 근데 물론 이제 스태티즈라는 사이트들도 있지만 이제 뭔가 좀 더 그런 시각화돼서 좀 더 바라보기 쉽게 하자라는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이전부터 답변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얘기를 더 듣는 것도 더 의미 있는 그 질문에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죠? 예, 효범 씨도 얘기를 네, 근데 잘 들었다고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자, 또 다른 네. 질문 있으면 진행하시고요. 아니, 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반 신준하거든요. 네. 혹시 이게 네. KBO를 떠나서도 MLB까지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좀 많이 보완이 됐을 때.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 뭐든 하려면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뭔가 아직은 역량이 부족해서 그것까지는 네. 못 건드렸고, 시간적인 부분으로 해서 못 건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거를 하게 된 취지도 뭐였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BO 데이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이버 매트릭스 같은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뭐 MLB나 마이너리그 같은 경우는 지표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거는 정말 그냥 긁어오면 돼요. 그 정도로 정말 오픈소스 측면으로 강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 건드리면 정말 좋죠. 근데 네. 이제 뭔가 고객의 니즈에 맞느냐로 바라봤을 땐 아직은 없죠. 왜냐면 그 KBO를 바라보지 오히려 뭐 MLB 이런 거는 별로 이게 니즈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또 반대로 바라봤을 때 외국인 선수, 그러니까 메이저나 마이너리그에 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한다 했을 땐 그 지표가 유효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좀 보면은 이제 이 뭐라 그래야 되죠?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거랑요. 네. 그 게임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랑은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파도 그렇고 혹시 어떤 그다음에 야구 파일? 게임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구 게임에 네, 맞습니다. 해당하는 그런 데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해서 이게 게임에 녹여냈는지 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앞으로의 방향성에 해당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진짜 좀 뭐 옛날에 네. 슬러거라는 게임 프로그램을 저도 좀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그 영입에 네네. 해당하는 것들을 할 거냐 말 거냐, 누구를 영입해서 뭐 쓸 거냐,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한 수치들이 지금 같은 네. 수치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맞습니다. 밸런스나 이런 것들을 게임 쪽에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네.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은 실제 그 이런 데이터 갖다가 게임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밸런스 조절을 하고 게임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니까 그 게임에 해당하는 것들 네.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그 인사이트를 발견해 내시는 것도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어떤 실제 우리 고객 타겟에 가서 그죠?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자, 그렇고요. 네, 네. 그 저번에 그 저희가 그 이제 처음에 그 첫날 이제 스포츠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이제 다른 거 엄청 비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이제 실질적으로 KBO에서 카스 포인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맥주 회사 카스에서 포인트를 보여주는데 그 지표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봤는데 약간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숨겨서 그냥 카스 포인트만 보여주는 것 같고 뭐 마구마구나 슬러거나 뭐 이런 것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FIFA 같은 경우도 봐봤는데 뭔가 그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참고를 해서 그래서 이제 6개 지표를 뽑아야겠다. 그래서 하긴 했는데 뭔가 그런 기존의 데이터들이 뭔가 좀 그런 오픈소스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참고는 하되 뭔가 정확히 따라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세 개의 지표와 함께 이제 뭐 카스 포인트라던가 아니면 그런 다른 지표들을 비교해서 보는 거는 충분히 유의미한 것 같아서 그거는 나중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그런 걸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했다에 해당하는 것들을 조금 더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 맞습니다. 뭔가 그걸 넣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이거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넣지는 않았어요. 초반에 그런 것들도 자료 수집할 때 봤었다라는 네. 거에 해당하는 느낌으로만 들어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인사이트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6개에 해당하는 지표를 이렇게 보더라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 것들을 네네. 얻었다라는 것만 해도요. 이런저런 정보 수집에 해당하는 거에서 인사이트를 네. 발견했구나라고도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만 네.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다고 하시니까. 그렇고 네. 자, 다음 그다음에 프로젝트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질문이, 네. 이거는 뭐죠? 효범 씨가 이렇게 어, 정리하신 건가요? 다시 질문인 것 같기는 하네요. 뭐, 네, 그, 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과거 3년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하고는 싶은데, 아직은, 예, 추세를 보여드리기가, 그러니까 추세선 같은 경우도 뭔가 어떤 회귀 분석이나 뭐 이런 그런 분석들이 필요하고, 이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뭔가 그,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결국에 종합 지표를 말씀드릴 때 저희가 6개의 지표를 말씀드렸는데 6개의 지표를 동일 등분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0.16씩 곱해서 잡아서 했는데 사실 어떤 저번에 발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지표는 엄청 유효하고 어떤 지표는 별로 유효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연봉이나 WL이나 아까 말씀드린 카스 포인트랑 매핑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추세를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선수 역량이랑 예측, 결과 예측 이런 거가 토토 쪽이랑 연계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맞아요. 확률에 해당하는 거가 계속적으로 적중이 잘 되더라 네. 이러면은 토토 하는 사람이 네. 유입이 엄청 되실 것 같아요. 이 서비스에.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또 잘 나와도요. 일단 네. 뭐 휴범씨는 그렇고요. 저 옛날에 좀 아. 토토를 해봤어요. 또그 서비스 이런 거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네네네. 해당하는 거에 민감해요. 엄청나게 정보를 거기에는 네. 이런 예측 정보에 해당하는 사이트들을 몇 개를 돌려요. 몇 개를 돌리고 맞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이트가 여기선 적중했더라. 어떤 사이트가 적중했더라. 걔네들은 어떤 사이트가 몇 퍼센트 적중했더라. 여기에 또 그 하나의 인사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가 나중에 뭐 잘 되시면은 또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저런 네. 아이디어는 되게 지금 많이 있지만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거가 이제 큰 뭐라 그래야 되나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습니다. 야구를 계속 좋아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기술 베이스가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면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그 타겟에 해당하는 거, 그 기술 타겟에 해당하는 거랑 서비스 타겟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네. 그 수집을 잘 하셔가지고요. 네. 서비스에 잘 녹여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시간이 네. 다른 질문 있어요? 없어요? 자, 없으시면은 지금 시간이 50분 정도 하셨네요. 자, 그렇고 뭐 나 신고하려고? 자, 요즘엔 안 합니다. 예, 저는 저것만 해요. 저기 뭐지? 토로토. 그런 거 안 하고 협찬 받으면 해요. 제 돈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근처에 있는 친구가 해보라고 아. 했는데, 예, 저는 그러니까 전략을 보더라고요. 제가 하는 전략. 저는 되게
높게 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제가 하면은 좀 많이 잘 맞춰요. 그 친구는 아예 뭐 이렇게 좀 빠져서 했었고 저는 타겟을 몇 개를 딱 정해서 확률로 될 것 같은 것만 딱 집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막 확 높진 않지만 이게 맞다, 이런 것만 좀 분석해서 해봤는데, 무튼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법으로도 해보고 그 방법으로 해보고 또 다른 방법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확률을 높이는 거죠. 이제 근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하더라고 그 친구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해봤는데 재미없어요. 돈 잘 벌면 재밌지만은 돈 못 벌면은 그냥 돈만 나가는 거죠. 물론 내 돈으로 안 해가지고 관계는 없었지만 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지역번호 안 눌러도 될걸? 이거는 이제 정연아. 무튼 그렇고요. 자, 지금 11시 42분 지나고 있는데 다음 조 올려놓고요. 쉬었다 갈게요. 아마 또 길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15분 정도 쉬었다 가겠습니다. 12시까지 쉬었다 갈게요. 그러시니까 다음 주만 준비 올려놓고요. 나머지 분들은 쉬었다가 12시에 뵙도록 하죠.